예, 안녕하세요. 요즘 그 12.3 내란죄 관련해갖고 이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는데, 그 텔레비에서 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방송에서 뭐 전문가다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똑바로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보니까 무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급하게 섭외가 돼서 나와서 그러는지, 뭐를 연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헛소리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헷갈려하고, 아 저게 뭐 잘못된 거구나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 들어갔죠, 그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들어갔는데, 지금 뭐 그 탄핵 심판 관련돼서 변호인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난 진짜 그게 맞는 줄 알고 뭐 이렇게 봤더니 다 헛소리 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탄핵 심판에서 이 내란 관련돼 있잖아요. 내란죄 관련해 갖고 유죄나 무죄에 상관없이 탄핵 심판이 가능합니다. 탄핵 심판이 가능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그 뭐라 그러죠? 헌법 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탄핵과 관련돼 갖고 헌법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건데, 형사상의 그러니까 내란 형사상의 내란죄 유무죄하고는 상관이 없이 탄핵 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아까 텔레비를 보니까 웬 거기 변호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탄핵 심판 먼저 지금 들어갔는데 그 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건 탄핵 심판을 몰라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헛소리예요.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이 모를 리는 없는 거고, 내 생각에는 여론몰이 같은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형사상 내란죄의 유죄 무죄와 상관없이 탄핵 심판이 가능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헌법 위반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법기관이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이란 말이야. 대통령이란 이 헌법기관이 헌법을 위반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유죄 무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뭐와 좀 유사하냐면은, 우리 공무원에 있어서 징계와 같은 징계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바로 징계위원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 상관이 없습니다. 내란죄 유죄 무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죠. 저처럼 이렇게 수많은 뭐 몇십 년간 공부한 사람은 모를까,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박근혜 탄핵 때도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돼갖고 뭐 얘기 나왔는데, 헌법재판소 그 당시에 그 재판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형사재판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쵸?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같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판결 내릴 때 뭐 유죄냐 무죄냐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이정미 그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뭐예요? 파면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 거기서 뭐를 파면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뭐뭐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징계에서 파면 있잖아요. 그죠?
파면, 해임 뭐 이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계 종류 뭐가 있어요? 징계 종류에 뭐 징계 종류에 보면은 그죠? 종류 뭐 파면 그죠? 파해정이잖아. 해임, 응? 정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따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뭐 해임이나 정직은 없는 거 아니야. 오로지 지금 파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탄핵되는 거니까. 그래서 탄핵 심판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뭐다? 바로 이 파면이라는 이것을 징계 같은 것을 때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헛소리 하더라고. 방송에서도 그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형사재판에서 만약에 그 헌재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헌재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않아도 어쩐다는 거야? 형사상 유죄가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헌재하고 일반 형사재판이랑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 양반들은 지금. 응? 되셨나?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뭐 탄핵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으로 따지면 징계위원회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때 박근혜 그때 대통령 할 때 탄핵 심판할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뭐해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파면한다 이게 파면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최종 단계는 파면이란 요 글자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재판하고는 물론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겠지만은 비록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에서 유죄 무죄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어쩐다 탄핵 심판이 가능하고 바로 파면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또 그거와 별개로 또 형사재판에서 헌재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상 유죄가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전혀 별개라는 거야. 거기서 요구하는 게 달라.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권이나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중심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뭐라 그러죠? 형사와 관련된 그죠? 형사와 관련된 유무죄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어떤 거냐면은 지금 체포영장과 관련된 건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거기서 뭐 자꾸 뭐 영장 쇼핑을 했냐, 응? 체포영장 관련해갖고 영장 쇼핑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드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받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역시 이것도 뭐다?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 뭐에 근거 없는 소리냐? 우리 형사소송법 제2조에서 뭐라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이걸 볼게요. 그 다음으로 가보자, 여기. 자, 우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조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2조에 나와 있는 것이 관할 위반과 소송 행위의 효력이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이 있어. 2조에 보면 관할 위반과 소송 행위의 효력. 자, 우리 형사소송법 제2조에 보면은 거기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정색으로 해볼까, 이거는? 형사소송법 제2조에 보면 관할 위반과 소송 행위의 효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죄는 서울에서 저질렀는데, 그죠? 이놈이 지금 도주한 곳이 어디냐면 부산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추적하다 보니까 거기서 범인을 하나 발견했어. 부산에서. 근데 서울까지 와서 영장 받기 힘들죠,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서울까지 차 타고 가갖고 또 받아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기에 부산에 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체포영장을 받아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설사 그 관할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 행위에는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형사소송법 제2조에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변호인들 주장은 뭐냐면은 영장 쇼핑하고 앉았다. 체포영장 떨어뜨려주는 곳에서 잘 떨어뜨려줄 것 같은 곳에서 영장 받았다는데 근거 없는 소리고. 그러면 왜 공수처 검사가 그죠? 왜 거기서 저기를 받았냐면은 일단 대통령의 관저가 어디야? 대통령의 관저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바로 용산구죠? 그죠? 그 용산구의 관할 법원은 어디야? 거기에 바로 서부 지방법원입니다. 서울 서부 지방법원이 바로 대통령 관저에 대한 바로 용산구의 관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공수처법에서 이제 뭐라고 또 규정하고 있냐면은 공수처법 제31조는 그 관할을 갖다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제1심 관할, 제1심 관할을 2심 재판 관할이죠. 재판 관할을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보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원래 원칙은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공수처법 제31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죠? 조문 내용 그대로 쳐줄게. 수사처 검사는, 자, 요거 이렇게 해보자. 수사처 검사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변호인이라는 양반들은 이것만 본 거야. 이것만. 1심 관할 법원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아니냐, 서울중앙지법이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단서가 있어.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다만 뭐라고 나왔어? 범죄지, 그 다음에 증거의 소재지, 그 다음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여기서 수사처 검사는 공수처 얘기하는 거야.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헛소리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이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여론몰이 형식으로 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법 제31조에 뭐라 나왔냐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여기까지 걔네들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단서가 달려있어. 다만 범죄지, 증거의 범죄지하고 콤마 찍어야 되겠지.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그죠? 여기도 콤마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문제 없다는 거야. 예? 중앙지방법원에다가 내지 않더라도, 그죠? 공소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그죠? 예. 공수처법에 봐봐요. 그거 찾아보면 나와, 거기.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죠? 철조망 같은 거 막, 칼날 철조망인가요? 원형 칼날 철조망 같은 거 막, 댕글댕글되게 해놨잖아요. 지금 공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체포영장 공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예요? 지금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범죄지지, 그것도 역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죄지가 되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죠? 관할법원에, 예?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변호인들이 또 계속 또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공수처의 수사관들은, 그죠? 검사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적어볼게. 공수처의 검사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자, 공수처의 검사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 좀 궁금했었죠? 그죠? 수사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아예 수사가 안 되는 양 자꾸 그 변호인들이 헛소리를 하는데 역시 여론몰이 하는 형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죠? 아니, 저는 법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관련 범죄는 가능합니다. 관련 범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련 범죄는 또 어떤 거냐면은, 그죠? 예. 관련 범죄는 가능한데, 자, 여기다 관련 범죄 수사 가능.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권남용의 수단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거죠? 직권남용의 수단으로 뭘 한 거야? 내란죄를 저지른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친위 구테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나왔습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지금 언론에서 왜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자꾸 헛소리 하니까. 자, 라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 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의 수단으로서 내란죄를 저질렀으니, 그죠? 당연히 뭐 한 거야? 바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판사들도 영장을 떨어뜨려 줬겠지. 그죠? 근데 지금 변호인들은 계속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저거 유명하신 또 무슨 변호사라고 나와서 저런 데서 얘기하는 거, 뉴스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처럼 단 한 명도 이 법조문을 갖다 근거로 해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의 느낌, 이런 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확하게 법조문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게 또 뭐였었냐면은 또 이런 걸 주장하더라고. 경찰이 공수처 검사를 도와 협조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사태를 갖다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몇 조?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근거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예? 직접 관련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지금 이번에 체포하러 가는데 공수처의 직원들이 얼마 안 되죠? 몇 명 안 되죠? 근데 거기 경호처 애들이 지금 몇 명이야? 막 한 몇백 명이 달라 들어갖고 못하게 막았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데려간 거 아니야, 많은 인원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걔네들은 더 많이 데리고 와갖고 거기 쪽수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영장 집행에 실패가 됐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쓸데없게 나오냐. 이거. 아이,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수처법 제17조예요. 공수처법 제17조에 처장이 직무와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17조 제4항에 보면은 제4항에 나와 있는데, 처장은, 공수처장 얘기하는 거야. 자,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그리고 쉼표하고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 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이라고 나왔어.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무슨 유명한 변호인들 나와갖고 계속 헛소리 하더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가능하다고.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에 보면은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 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자 여기 보자,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수처 검사가 뭐 어쩐다는 거야? 경찰한테, 그죠? 경찰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 협조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뭐 기동대가 간다든지 특공대가 간다든지 해갖고 체포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응? 수사 협조를 하는 거야. 실제 지금 현재 저 공조본에서 어떻게 구성된 거야? 공수처. 자, 공조본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공조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일단 공수처 플러스 그 다음에 국수본, 그리고 또 국방부. 지금 요 세 개가 지금 MOU를 맺어갖고 전부 서로 합의를 봐갖고 지금 수사를 갖다가 합동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수사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꾸 거기서 무슨 뭐 텔레비에서 막 엉뚱한 소리 계속하니까 이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형사 공부를 맨날 하는 분들은 알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저 말이 맞는갑다, 이거 뭐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수사하는데 전혀 위법이 없습니다. 예,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12.3 내란죄 관련 팩트체크 나왔는데, 법조문 규정으로 나왔는데, 일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내란죄의 유죄 무죄와 상관없이 탄핵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 징계가 뭐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 파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해정이잖아. 해임, 그죠? 정직, 그죠? 감봉, 파해정, 견책,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뭐만 있다? 지금 파면만 있는 거야. 파면만. 그래서 저번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뭐라 나왔어요? 그 재판관이 얘기할 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알고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예요?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뭐라고 주장했어? 아니, 만약에 그래갖고 내란죄 이거 뭐 무죄 나오면은 탄핵 잘못된 거 아니요? 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헛소리야. 걔는 아예 무슨 30년 전 40년 전 법 공부했나? 헌법재판소 생기기 전에 사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 노인네들 아니야. 모르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위원회 같은 징계 성질을 갖고 있는 헌법 위반을 따져보는 곳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이 헌법기관이 헌법을 위반해서 한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를 따져보는 곳이야. 형사재판하고 아무 상관 없어. 비록 형사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있다고 하지만,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뭐예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형사상 유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헌재에서 내란죄 무죄 내란죄 위법 아니라고 하던데요? 근데 왜 형사재판 유죄가 나와요? 각각이야. 각각. 따로국밥이라고. 따로국밥. 일단 따로국밥이라고 내가 적어놓을게. 따로국밥이라고. 따로국밥. 달라. 예? 성질이 다른 거야. 형사재판과 하나는 탄핵재판이란 말이야. 그죠? 전혀 다른 거란 말이야. 따로국밥이야. 알아두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거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체포영장 영장 쇼핑했냐고 하면서 막 비아냥거렸는데,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형사소송법 제2조에 관할 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이다 해갖고 제2조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뭐냐면은, 사건이 서울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죠? 아니면은 소송행위가 지금 서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범인이 저 부산에 살고 있다든지 제주도에 살고 있어. 근데 그때마다 그럼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가장 가까운 법원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범죄지라든지 아니면 증거의 소재지라든지 피고인의 거주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대통령 관저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죠? 용산구에 있죠?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공수처에서. 그리고 공수처법 제31조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 나왔네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이 뒷부분이야.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자, 계속 보자. 계속 볼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
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뭐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무슨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위법을 하고 있다든지 위법한 수사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전혀 위법한 거 없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그죠?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다고. 그죠? 진짜 공수처법 31조에 지금 나와 있잖아. 여기 뭐라고 나왔어?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 제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설사 뭐 체포영장 청구도 응? 뭐라 나왔어 여기? 응?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은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사건은 서울에서 벌어졌는데 부산에서 범인 체포한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부산에서 제 가장 가까운 법원에서 판사한테 영장 받아갖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 서울 판사 틀리고 부산 판사 다르냐? 똑같이 판사는 다 똑같은 판사지. 그죠? 예. 대한민국 공무원 아니야? 판사 공무원 아니야?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어쨌든 알아두셔. 형사소송법 제2조의 규정에서 관할 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에 보면은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야 그때가 저기 뭐예요? 1월 5일 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부분에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각해버렸죠. 그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기각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마치 공수처 검사는 내란죄를 전혀 수사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관할권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나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죄를 저지른 거야? 직권남용의 수단으로 해서 내란죄,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바로 직접 관련성이 있죠.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경찰이 공수처 검사를 도와 협조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자꾸 뭐 경찰 따로 공수처 검사 따로 국밥이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수처법 제17조에 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4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나와 있잖아 여기.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도와주고 있잖아. 공조본이라는 걸 형성해갖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공수처 검사가 그죠? 기소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 또 국수본 그죠? 경찰 아니야 이게 그죠? 국수본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유 왜 이러냐? 경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인력을 가서 체포하는데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군 관련된 이런 거는 또 국방부 조사처에서 좀 하고 있고. 뭐 다 지금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 마치 무슨 법적 하자가 있어갖고 이번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법조문에 근거해서 다 이 영상 만든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관계 법조문 다 뒤져봐. 그럼 나와 있지. 자, 오늘 수업 뭐 수업이라고 하면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30분씩이나 영상을 찍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자, 마치겠습니다.